민주당 호남 지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얻어 압승했습니다. 향후 경선 역시 대세론이 작용할 전망입니다. 군산 제주간 오전 항공편 증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증편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직접 지시했습니다. 무주에서 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 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간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다소 싱거운 1위와 달리 호남 민심은 오히려 2, 3위 싸움에서 근소하게 갈렸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표를 얻으며 대선 후보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3만 6,300표 중 14만 2,300표로 60.2%를 득표해 20%인 2위 안희정, 19.4%인 3위 이재명, 0.4%인 4위 최성 후보를 모두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저 문재인이 정권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고드립니다. 민주당 경선의 첫 관문이자 향후 전국 판세를 좌우하는 호남의 민심이 문 후보를 과반으로 지지하면서 지지자들은 문 후보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표정입니다. 안희정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바람처럼 어게인 2002를 주장했지만 문재인의 대세론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젊은 후손 저 안희정의 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한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한편 민주당 호남 경선에는 4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일반 주민 등 7천여 명이 찾은 가운데 대회 시작 전부터 응원전을 벌이고 후보를 연호하는 등 후보 지명 결승전 같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 등 172명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1인당 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우석대 교수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학생들을 동원한 이들이 민주당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군산공항에서도 오전에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가 오전 증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군산공항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군산공항은 하루 2차례 제주로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4편 모두 시간대가 오전에 몰려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또 저녁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많은 도민들이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청주나 광주공항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제주로 출장을 가는 도와 교육청 공무원의 72%는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개설에만 몰두해 군산공항 활성화에는 뒷전이었던 전라북도가 뒤늦게나마 군산공항 증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 회의에서 군산공항의 오전 증편에 적극 공감한다며 담당 부서에 걸림돌이 뭔지 파악해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민 편의는 물론이고 새만금 국제공항 개설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산공항의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전 증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향토기업인 이스타항공에 군산공항 증편을 요청하기로 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로컬 푸드는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운동인데요.
학교 급식 등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이제 시군 농산물 교류 등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로컬푸드 기획 마지막 순서 이경희 기자입니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유기농 쌀과 인근 지역에서 난 감자, 당근으로 만든 카레로 식사를 합니다. 장수에서 나는 신선 농작물이 한정돼 있어 예전에는 멀리 전주나 광주에서 조달했지만 최근엔 무주, 진안, 장수의 학교급식센터가 친환경 재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학교급식에 필요한 13개 품목을 함께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수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유통 단계가 좀 길고 신선도가 여러 경로를 거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고산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미라 씨는 학교 급식용으로 딸기를 공급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라 무농약을 고집하고 꼭 써야 한다면 할미꽃 뿌리 등을 삶은 천연 농약을 사용합니다. 농작물을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의 소농과 소비자를 직매장을 통해 연결하며 시작된 로컬푸드 운동. 이제는 매장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학교 급식을 로컬푸드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들에겐 책임감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겐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일깨우는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 분야의 급식 예산이 해당 지역 농촌에 제대로 돌아가고 벽의 유출을 완화하고 그 지역 학생들을 보다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도내 농민이 함께 잘 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도시 간 구매력의 격차가 있는 만큼 시군 교류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열악한 지역 농민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로컬푸드 정신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전라북도 시군들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로컬푸드가 우리 곁에 첫 선을 보인 지 5년. 농민과 소비자를 살리기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인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과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헝가리 영화인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몸과 영혼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와 직원으로 일하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 진정한 교감을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공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물들의 관계들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적확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는 헝가리 영화가 좀 더 이색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27일에 개막하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제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지난 몇 년간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작품을 상영해온 영화제는 올해도 박정희와 박근혜 신드롬을 친박 성향 시민들의 시각으로 분석한 미스 프레지던트 등 화제작을 선보입니다. 지난해보다 18편 늘어난 58개국 229편이 상영됩니다. 블랙리스트의 망령이라든가 또 이런 검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검열의 그런 망령들에서 좀 명확하게 벗어나 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개폐막작과 야외 상영이 열리는 야외 행사장은 돔 모양의 천막을 쳐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부터 눈이 내리면서 최고 28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기온도 크게 낮아져 향적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주 덕유산에 3월에 30cm 가까운 폭설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갈등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불화가 존속살인을 부르는 등 가족 간 범죄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임상재 기자입니다. 방 안에 이불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고 바닥에는 혈흔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무주의 한 가정집에서 47살 황모 씨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겁니다. 황 씨의 여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황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던 것으로 미뤄 금전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야 말은 그래, 야만 조사를 더 해봐야 돼. 여기 와서 안 되면 자기 자살을 하겠다. 지난달 부안에서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30대가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 가족 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발생한 친족 간의 살인 건수는 600여 건. 가정 불화와 정신질환, 경제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이 상실감 또는 배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살인이라든지 강력한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핵가족이 고착화되고 경기 침체로 가족 구성원 간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가족 간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함여읍 농가로부터 3.3km 떨어진 황등면의 한 양계 농가에서 다시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온이 오르면서 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줄고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동물원 휴장도 무기한 계속되고 있어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 야간 개장이 올해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던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임시 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 영농기에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78.2%로 전년보다 늘었다며 봄철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하천 산책로의 전동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전동기 하천 진입과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주천 산책로 10곳에 통행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천연 잔디 식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등 시설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0억 원이 투입된 시설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전주시는 티켓 판매와 홍보 등 대회 성공 개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현대축구단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북현대 신인 선수들은 오늘 전주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신입생 7천여 명에게 학용품을 선물했으며 또 아동복지관 30곳을 돌며 올해 열리는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시즌권도 나눠줬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도내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 공동행동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 투표제 도입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 지원을 금지하고 독소노조와 교섭하도록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정명령이 170여 건이나 된다며 제도 폐지를 위해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6.4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100을 밑돌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